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또다시 호재로 기대감이 붙으면서 어제의 아쉬움을 단번에 달래주었습니다. 어제 마이너스 5% 급락을 바로 회복하면서 23,000원 위에까지 끌어올린 건 무척이나 반가운 소식일 수 있겠습니다. 점점 두중이 활약하고 대장의 역할을 할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오늘 흐름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고 나왔던 뉴스들 그리고 수급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소 내년 대선 상황에 따라서는 1년 이상 더 지켜볼 예정입니다. 저와 생각이 비슷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의견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한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앞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무료 관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증권사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주시는데 계속 무료다 보니 유한타로 갈아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두 번째 계좌는 유한타로 이용하셔서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정보방에서는 두중을 중심으로 브리핑, 수급, 이슈, 매수 타점 공유를 드리고 있고 시황 분석이라던가 추천 종목, 관심 종목 그리고 보유 종목도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무료 정보방 8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쉽게 빨간색 부분은 수익 청산과 현재 수익을 보고 있는 이런 종목들 그리고 파란 건 손절과 손실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엄청나게 큰 수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꾸준하게 수익 청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 손실을 끼치지 말자 이런 마인드로 끌고 가고 있는데 금일 같은 경우도 CIS 3에서 6% 정도 수익 청산을 도와드렸고 10월달 누적으로만 본다면 손실 없이 한 22% 이상 수익은 드린 것 같습니다. 입장이 되시면 두중 실시간으로 대응 받으실 수 있고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꾸준하게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1:1 카톡으로 주저없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꾸준히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연말부터 이 종목은 시작할 수 있고 내년이 우리의 목표다. 두 번째는 수주가 실질적으로 나와야 두중이 진짜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연말이 다가올수록 시간은 우리 편이다. 잘 버텨보자.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점점 두중, 대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10월 달도 마감이 되어 가고 연말 2달 정도 남은 시점인데요. 여기에서 실적만 받쳐준다면 정말로 좋은 흐름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한수원 사장의 파급력이 이렇게까지 클지 몰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수원 사장 조단위 원전 해외 수주 계약이 있을 것, 조만간 수조원 규모 원자력 발전소 수주가 예정이 돼 있다. 연말이나 내년 초 조단위 해외 수주 계약이 있을 것이라며 협력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엠바고가 걸려 있어서 상세한 내용은 아직 밝힐 순 없다. 신한울 3, 4호기 가동 재개 결정을 기대한다라는 답변도 내놨다. 정부 정책이나 전력 수급을 떠나 한수원 사장으로 신한울 3, 4호기가 재개돼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죠. 두산중공업 아랍에미리트 원전 정비 사업을 수주했죠. 두산중공업이 최초로 수출한 원전인 아랍에미리트 원전 정비 사업을 수주했다. 나와에너지와 바라카 원전 1호기 계획 예방 정비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원전 1호기에서 4호기 총 4기에 대한 장기 정비 사업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이번 수주는 당시 계약 일환으로 시행되는 계획 예방 정비 공사다.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터빈 발전기를 비롯해 원자로 계통 주요 기기를 점검한다. 향후 매년 2회에서 3회 계획 예방 정비가 실행된다. 해외 수출 1호인 바라카 원전의 주기기를 제작, 공급한 경험을 기반으로 이번 정비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 한수원 사장이 아예 없는 말을 꺼냈다. 이런 부분은 아닐 테고 현재는 엠바고로 정확히 밝힐 수 없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연말이나 내년 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추측상 사우디나 이집트
또는 유럽 체코 정도의 수주가 아닐지 좀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로 원전 수주가 내부적으로 임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두중이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그 이유까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수주가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 첫 번째 수주뿐만 아니라 또 이어져서 뭐 폴란드라든가 여러 가지 수주가 남아 있죠. 그런 수주들도 따낼 수 있는 연쇄 효과도 기다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빠르면 또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유스케일 파워와 진행하는 SMR 수주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바라카 원전 정비사업 수주 소식도 이렇게 좀 들려왔는데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원전 수주보다는 수주 규모가 훨씬 적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꾸준하게 매출을 이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나라가 최초로 수출한 바라카 원전임에도 불구하고 팀 코리아가 독점권을 잃을 수 있다. 뭐 이런 기사도 본 적이 있었는데 다시 관여를 하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현재 수주가 부족한 상황에서 조금씩이라도 또 정비 매출을 이어갈 수 있다면 매년 2회에서 3회 정도가 진행이 되죠. 지금 상황에서 뭐든 가릴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흐름, 걱정을 날려버릴 수 있는 좋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뭐 고점 대비 윗꼬리를 달았네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2시가 넘어가서 이렇게 6% 가까이 끝날 것이라고 상상을 누가 할 수 있었을까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반가운 이런 마무리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몇몇 종목들만 제외한다면 시총이 몇 배, 몇십 배가 더 높은 두산중공업이 5.9%로 가장 많이 올랐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원전 섹터가 강하게 움직여도 두중은 좀 미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이런 종목들보다는 좀 본격적으로 원전 수출에 대한 내용들이 대두가 된다면 가장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게 두산중공업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의 움직임 다 아시다시피 중국 전력난으로 시작을 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 유럽에서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효율이 떨어지는 이런 추세, 탄소 중립을 확립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한 원전으로 다시 회귀할 수 있는 기대감이 붙어주면서 급등을 많이 했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3일 동안 조정이 발생을 했으나 오늘 재차 23,000원까지 끌어올린 부분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 오늘까지 조정이 이어졌다면 심리적으로나 가격적으로나 또 많이 흔들릴 수도 있었겠죠.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이어간 거에 반해서 시장은 좀 좋지 않은 방향성을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보합권에서 뭐 들락날락 하다가 결국엔 하락으로 전환이 된 모습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9%, 코스닥은 뭐 1%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1000포인트조차 회복하지 못한 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1177원까지 이렇게 오른 모습이고 오늘 외인이 420억, 기관이 1270억, 금융투자가 1800억 가까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지수 이탈은 막아준 모습이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도로 일관을 했습니다. 가는 종목들도 고점을 찍은 후에 차익 실현이 빨리 발생을 하고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좀 대응하기 상당히 어려웠던 시장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늘의 상황에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수급이었습니다. 주가를 이렇게 올리는데 주포가 누구냐 하는 부분들인데요. 주가를 고점 7%까지 올릴 때까지만 해도 프로그램 매도세는 80만 주까지 이탈이 되었었고 그렇다고 외국계 수급 주가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주체가 또 유입이 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뭐 종가 기준으로 보자면 역시나 예상한 대로 개인과 기관들의 힘으로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오늘 외인은 113만 주가량 이탈이 되었고 개인은 57만 주 플러스 기관도 49만 주가량 또 순매수가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는 105만 주가량 또 이탈이 되었고
기관 투자자들에서 골고루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보험, 투신에서 좀 크게 들어왔고, 사모펀드가 57,000주, 그리고 연기금이 어제 나갔던 7만 주 가량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기타 법인 같은 경우도 어제와 오늘 10만 주 들어온 모습인데요. 중요한 건 JP 모건이라던가 외국계 여러 수급들이 들어오지 않았고 이런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었다는 건데요. JP 모건의 10월 수급만 좀 살펴보면 매수했던 부분은 약 180만 주, 그리고 매도가 됐던 부분은 한 50만 주 가량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주가로 따지면 거의 18,000원에서 19,000원 사이부터 10월달 이렇게 매수를 들어와서 주가를 24,000원까지 이렇게 좀 올려놨다. 그렇게 찍은 이후에 최근에 12만 주도 나가고 어제 98,000주도 나가고 두 차례 정도 일단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금일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걸로 봐선 내일 주가를 다시 24,000원까지 올려놓고 또 차익 실현 매물을 이렇게 매도를 하느냐, 아니면 현재 남아있는 물량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언제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는 어제와 비슷하게 3%대로 큰 변화는 없었고 대차장고와 수량도 조금은 줄었으나 아직도 많은 물량이 남아있는 것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은 간단히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어제 급락하는 부분을 오늘 빠르게 만회하면서 23,100원까지 주가를 이렇게 돌려놓았습니다. 재차 조정이 발생하면 어쩌나 이렇게 우려했던 부분들은 일단 종식시키는 모습인데요. 최근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달라질 건 크게 없습니다. 5일선을 일단 회복을 시켰다. 그리고 거래량도 다시 1,500만 주 가까이 나와주면서 내일 추가 시세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이겠죠. 다시 24,000원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시도가 앞으로 흐름에서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이때처럼 또 맞고 주가를 떨어뜨린다면 23,000원 유지를 해야, 그래야 추세를 계속 잡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차트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도저히 혼자서 대응하지 못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안타 증권사만 좀 사용하시면 계속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8월 말부터 꾸준하게 수익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